안녕하세요. AI 에이전트 고도화 전략으로 떠나는 새로운 여행 트래블고의 발표를 맡은 이민우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저는 그 오픈랩 2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여행을 위한 에이전트 개발이라는 스터디에서 AGI 파트를 맡아서 LLM을 고도화시켰고요. 그리고 데보션 0 2기고 LLM하고 멀티 에이전트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한 명은 제가 최근에 흑백 요리사를 재밌게 봐서 사람과 AI를 이분하게 고루 연결하자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차는 AI와 여행에 대해서 어떤 개념인지 상관관계를 풀어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티고의 에이전트 고도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시도들을 했는지를 다양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와 여행이 만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같이 여행 가실래요? 같이 여행 갈래? 이런 말들은 사실 한 번 말하고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을 한 번씩 다 들어보거나 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기존 여행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가 여행을 가기까지에 대한 과정이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행 제한을 누군가가 합니다. 여행 제한하면 언제 어디로 일정 맞추 예산 이런 것들을 맞추다가 파란 토마토가 나오는데요. 이 파란 토마토는 바로 파토입니다. 1차 파토 구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정 맞추는 게 가장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파토난 여행들이 한 3, 4, 5개가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이 파토 구간을 무사히 넘겼다. 그러면 2차 파토 구간이 나옵니다. 숙소 예약, 로밍, 맛집 검색, 항공권 예약. 저는 최근에 일본 여행 가려다가, 최근이 아니고 한 2, 3년 전에 가려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못 갔었죠. 이처럼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서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면 저희는 여행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수 없는 경우부터 먼저 보면은 의견 차이로 인한 실패 사례, 되게 다양한 것들을 챙겨야 되죠. 여건도 챙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하나라도 의견 차이가 있거나 고려를 하지 못하면은 보류하겠습니다. 보류가 되도록 됩니다. 그렇다고 여행을 간다고 해서 뭔가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산 넘어 산이죠. 그리고 저희의 앞길에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는 일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저에게 누군가 여행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고도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결정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여행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 떠날 수 있는 것인데요. 여행을 가기까지에 대한 기회비용이 너무 크고 다양한 사람의 선호가 섞이고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며 이렇게 필연적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다가 여행의 본질을 까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행의 본질은 새로운 것을 느끼고 힐링하고 쉬는 것인데 정보 과잉 시대에 들어가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느라 이러한 시간이 턱없이 줄어들게 되고 매일을 바쁘게 힘들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여행만큼은 투어가 아닌 브레이크의 역할로 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여행의 이유이자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AI가 고려를 해서 무언가를 해주면 어떨까? 여행을 좀 더 자유롭게 똑똑하게 갈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 티고라는 프로젝트를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티고의 에이전트 고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술 스택은 랭체인, 랭그래프, 크루에이아라는 것으로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은 흔히 쓰는 오픈 AI, 엔트로픽, 데이터베이스, 덕DB, 평가 툴로는 랭트레이스, 랭퓨즈 등 스미스를 사용했습니다. 여행 서비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3가지 기능입니다. 여행 일정을 생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여행을 하다가 뭔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들어진 여행 일정을 관리하면서 뭔가 여행 일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티고 프로젝트 서비스 워크플로우로는 네, 맨 중앙에 랭그래프가 모든 것들을 다 이어주고 이제 유저와 소통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행 일정을 생성할 때는 크루에라는 멀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벡터 스토어는 덕DB를 사용하고, 평가는 다음과 같이 로그가 전송되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랭그래프의 서비스 솔루션 아키텍처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네. 유저의 응답이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은 유저의 의도를 분석해서 이렇게 네 가지 선택지로 가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외에 뭔가 필요 없는 뭔가 유저의 대답이 나왔을 때 티고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잘 쓸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티고 가이드 에이전트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티고 리트리버, 이제 여행을 다니다가 부족한 정보가 있으면은 이제 검색을 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여행 일정 업데이트하는 어디입니다. 여행 일정을 이제 만들어진 것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행 일정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랭그래프 이벤트 기반의 이런 랭그래프 사용할 때는 지속적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이제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트는 저희 나이처럼 뭔가 1년이 지나면 나이라는 그런 상태가 하나가 25에서 26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게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저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상태가 없다가 무언가 말했을 때 이제 도착지 예산에 상태가 생기고, 그걸 받아서 에이전트가 일정을 뭔가 만들게 되면은 일정에 대한 상태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관리가 되는 것이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스테이트 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춘 일정표 생성, 그리고 지속적인 일정 관리, 그 다음에 피드백하면서 스스로 더 나은 답변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셀프 리플렉션, 그 다음에 유저 쿼리 라우팅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스테이트를 통해서 여행 일정을 생성하려고 하는데요. 네, 잘 짜여진 여행 일정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몇 박 며칠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날씨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예산, 그리고 뭔가 애인과 같이 갔을 때 애인의 선호 무조건 맞춰야 되고, 부모님의 선호도 맞추면 좋겠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일단 우선 시합을 해야 됩니다. 시연으로 이제 시합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일본 삿포로로 가족여행을 떠나려고 이제 한다고 말했고, 네, 이제 날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족 여행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족의 선호랑 막 그런 것들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은 뭐 시장 탐방을 즐기고 일본 전통 음식에 관심이 많고, 이제 정희는 우리 엄마인데 네, 온천을 선호하고, 네, 소민은 내 딸인데 동물원과 놀이공원을 좋아해. 이러한 정보들을 줍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특이사항으로는 뭐 놀이시설 포함해야 되고, 온천은 무조건 해야 되고, 짜는 식은 피해줘. 이러한 특이사항을 넣으면은 이것이 네, 파이덴틱 구조로 이제 구조화가 된 이제 제이슨 포맷으로 네, 생성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저의 요구사항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도 이제 MBTI 라이크 여행 성향 지표라고 해서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런 것들을 받기 전에 미리 받아서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향과 요구사항이 모두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정보들을 고려해서 여행 일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다가 에이전틱 리즈닝 디자인 패턴들을 고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총 리플렉션, 툴 쓰기, 그리고 플래닝,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이 있는데요. 이걸 써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떤 한 가지를 볼 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이렇게 에이전트들끼리 도구를 쓰면서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세분하게 다양한 스텝으로
놔두고 이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크루 AI라는 멀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랭그래프와 크루 AI의 이제 예제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이메일 예제거든요. 어떤 이메일들을 받았으면은 그 받은 이메일 중에서 답을 해야 할 것을 찾고 이제 그것을 에이전트가 직접 초안을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필터 에이전트가 그 이메일들을 다 필터링하면 어떤 게 이제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한지, 그리고 액션 에이전트가 그 지메일 게스레드라는 툴을 사용해서 지메일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하나하나 내용을 본 다음에 이제 이게 답장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프로모션 이런 것인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라이터 에이전트가 그 크리에이트 드래프트 툴을 사용해서 이메일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태스크로 나누어서 세분화했고, 여기서 플래닝 기능까지 쓰면은 하나의 태스크를 더 세분하게 나눌 수 있고, 이런 것을 시퀀셜 프로세스라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여행 일정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여행 일정을 만드는 이제 서비스 솔루션 아키텍처입니다. 날씨 에이전트, 그리고 중요한 스팟을 알아야 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뭐 호텔을 추천해주는 에이전트가 있고요. 이것들을 다 비동기 처리해서 한 번에 실행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들을 다 컨텍스트로 받아서 인터널리 옵티마이저라는 일정 최적화 에이전트를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날씨와 그 장소와 호텔과 그리고 미리 줬던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성향을 고려한 일정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행 일정 또한 앞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파이렌틱 구조로 구조화를 했고, 여기 보시면은 PY는 그 PY 이름, 그리고 추천한 이유, 리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에 대한 몇박 며칠이고 그런 정보, 그 다음에 여행 갈 때 팁 같은 것을 이제 뭐 날씨나 이제 뭐 어떻게 입어야 될지 그런 팁들 다양하게 그 파이덴틱 구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연을 하면은 아까 다 했던 것으로 이제 시연하면 이제 여행 일정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셀프 리플렉션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 중심의 이런 거를 평가를 한번 하고, 그리고 생성된 일정을 한 번씩 보면은 4% 가족 여행이고, 그리고 아까 그 애들이 그 놀이공원 좋아한다 해서 놀이시설 들어갔고, 여기 아까 부모님이 온천 가고 싶다 해서 온천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게 다양한 것들을 추천해주고, 그리고 날씨 또한 이제 추천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루 AI를 통한 여행 일정 생성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유저한테 그 요구사항을 받고, 그런 요구사항을 취합하고 이제 멀티 에이전트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멀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게, 아직은 프로덕션 레벨로 쓰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들고 코스트가 좀 걸리는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한 크루 AI 또한 지금 이 세 개 중에서 뭔가 배우기는 쉽지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발전하고, 이제 각자의 이제 도메인과 문제에 맞게 이런 멀티 에이전트를 이제 최적화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일정이나 이런 것들 만들고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셀프 리플렉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필요한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이제 LLM이 이제 상용화가 되기 위한 필수로 이제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생성한 답변을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있는지 금지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막 RAG를 했을 때 문서와 이제 문서를 참고했는지 보고, 그리고 그 참고한 문서가 리랭킹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만약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다시 쿼리를 변환을 해서 다시 응답을 생성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셀프 리플렉션입니다. 그 셀프 리플렉션에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어드밴스드 라그 그리고 모듈러 라그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어드밴스드 라그는 어떤 도메인에 이제 최적화를 하면은 이제 최적의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그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뭔가 설계를 잘 해야겠죠. 그리고 모듈러 라그는 모듈을 통해서 뭔가 모듈을 갈아 끼우고 모듈의 구조를 재정의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확장이나 뭔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최적의 뭔가 그러한 구조를 찾지는 못했기 때문에 모듈락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적의 셀프 리플렉션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려고 모듈러 라그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모듈러 라그를 선택을 했을 때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은 뭐야? 라고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검색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 다큐먼트 리랭킹을 하고 그것으로 생성한 응답을 이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유스풀한지 나 유스풀한지를 해서 이제 최종 응답을 생성해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은 도고 온천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검색해봤는데 다행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하고 이제 여행 일정 아까 만들었는데 그것을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아까 보시기에도 굉장히 긴 제이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업데이트를 할 때 유저의 응답을 받아서 이러한 어떤 것을 어떻게 업데이트할지 이런 스테이트를 정하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확정하는 그런 노드를 거칩니다. 그래서 유저가 이거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솔루션 아키텍처가 되었고, 그래서 기존의 제이슨 업데이트는 어떤 다큐먼트가 있고 이제 제이슨이 존재를 하면은 그것을 LLM이 처음부터 다시 재생성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안정적이지 못하고 비싸고 느립니다. 그리고 할로시 레이전도 이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트러스트 쿼리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때는 LLM이 제이슨 패치라는 그 제이슨을 수정할 때 쓰이는 웹 표준 규격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 제이슨 패치를 생성합니다. 제이슨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제이슨 패치를 적용을 하기만 해도 이제 업데이트가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앨리스 그리고 나이가 25살이면은 이제 리플레이스 나이를 이제 26살로 바꾸고, 그리고 서울이라는 그 도시를 추가해라 하고 이제 그러한 제이슨 패치를 생성했을 때 이걸 적용하면은 알맞는 자리에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저의 이 의도에 맞게 트러스트 콜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동물원을 추천해 줬었는데 중간에 딸이 갑자기 동물원이 가기 싫다고 아쿠아리움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쿠아리움이 뭐가 있는지 추천을 해줍니다. 이 중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낫겠다 싶어서 이게 좋은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업데이트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좋다라고 이제 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스키마로 이제 변환이 되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유저 인텐트를 바탕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변경하고 그것의 정보는 무엇이다 라고 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긴 제이슨 안에서 지금 사포로 아쿠아리움이 정확한 위치에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 봤는데 위치가 딱 맞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정 업데이트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굉장히 평가를 하면서 디버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네, 랭그래프는 네, 랭큐즈와 랭스미스로 이제 평가를 하고 크루에는 랭트레이스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니터링하거나 이제 성능이 어떤지 보고, 그리고 랭스미스 같은 경우는 랭체인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어서 네, 그런 디테일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크루에는 태스크별로 어떤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네, 벡터 스토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DB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막 여행이라거나 일본이라는 DB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거기서 어떤 특정 도시만 해서 뽑아서 쿼리를 하면 좋은데,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이제 그것을 전처리를 해서 LLM 엔지니어한테 줘야 되는 수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화된 안구조화된 그러한 데이터들을 네, 스크래핑하고 이것을 데이터 엔지니어가 잘 올립니다. 근데 이제 덕DB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이제 이 데이터를 올려서 이 데이터의 구조만 이제 따옵니다. 구조만 따왔을 때 장점은 LLM 엔지니어가 이 쿼리만 입력하면은 이 구조를 통해서 여기서 데이터셋에서 그 구조에 맞는 데이터셋을 이제 자동으로 벡터 스토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이제 LLM 엔지니어에게 데이터를 주는 작업이 이제 자동화가 되니까 네, 데이터가 없어도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덕DB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전달 과정이 간소화되고 데이터 처리 가능이 손쉽고 유연하게 될 수 있고 업무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행 서비스를 만들 때는 전 세계에 뭔가 데이터가 있으면은 거기서 알아서 그냥 LLM 엔지니어가 쿼리만 날려도 그것이 바로 벡터 스토어로 이제 가는 과정까지 자동화해서 앞으로 무언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 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디고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Q&A 시간을 좀 가질게요. 워크 프로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졸린 거야. 그래가지고 졸리셨어요. 저 졸린 거 봤어요? Q&A를 해요. 네. 멀티 에이전트가 여러 에이전트끼리 컨텍스트를 주고받을 것 같은데 이 경우 단일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보다 비용이나 지연 시간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많이 나옵니다. 한 2분 정도 걸렸고요. 이제 에이전트를 4개 사용하는데 이제 2분 정도 걸린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비용이나 지연 시간이 앞으로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데 진짜 앞으로 그 관건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멀티 에이전트가 있으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역할은 어떻게 지정하나요? 이제 슈퍼바이저를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그 슈퍼바이저의 명령대로 워크플로우가 움직이는 거를 계층적 구조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계층적 구조를 했을 때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한 3분 정도? 그래서 제가 아까 순차적으로 태스크를 그냥 순서대로 했을 때 이제 그 태스크의 안에서 그 에이전트가 자기 일을 위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위임하는 것을 하나만 추가했는데도 거의 3, 40초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슈퍼바이저라는 것이 이제 추가되면은 이 과정에서 위임이 되게 많이 이루어질 거고 이제 계속 시간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멀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발전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 계층적 구조를 뭔가 만들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숫자 구조로 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대답할게요. 발표 자료는 나중에 데보션에 블로그로 영상과 함께 다 같이 찝돼서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이게 저 티고 서비스를 제가 비용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엄청 많이 쓰시는 거예요.
GPT API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진짜 사람이 이렇게 콜을 하면은 콜이 많이 안 생기잖아요. 네, 사람은. 근데 이게 LLM끼리 서로 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만 콜하니까 이게 막 몇천 개씩 콜이 올라가는 거지. 에이전트 하나당 몇 개씩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한 하루 만에 막 100불, 200불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주말에 전화 와가지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만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비용으로 돈 다 썼다. 그래서 티고 서비스가 힘들다 지금 서비스 올리기에 막 이런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드리고 그 사이에 질문이 올랐습니다. 벡터DB로 덕DB를 쓰는 건 많이 못 봤는데요. 다른 벡터DB 대비 약점은 없을까요? 상용 프로젝트에 쓸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확실히 그 다른 그 DB에 비해서 약점이 있어서 지금 아까 그러한 그 DB 없는 그런 메커니즘 구현한 것까지만 쓰고 덕DB를 뭐 리바이스라는 DB라던가 그런 DB로 이제 교체할 예정입니다. 벡터스토어. 띠고도 되게 많은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새로 나온 것들을 미리 써보면서 확실히 이게 스터디 리더님의 성향인데 이게 R&D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써보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 약간 그런 스터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없으실까요? 네. 네. 오늘 그 기술 스택 아까 보면서 와 또 다 바뀌었네. 저번에 보던 기술 스택이 아닌데 이거 막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 수고 많으셨고 자 그러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